최근에 이제 그 국토부에서 이제 야심차게 밀고 있는 전세 사기 방지 대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심 전세 앱인데 이게 2.0이 나왔습니다. 그래가지고 제가 실제로 한번 깔아보고 사용도 해봤거든요. 그래서 이 안심 전세 앱이 정말 의미가 있을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이게 실제 도움이 될까 제가 한번 좀 봐봤는데 이 정부가 지금 되게 강력하게 밀고 있고 이걸 되게 좀 좋은 앱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도 그런지 이게 정부가 말하는 기능 중에 가장 큰 게 이거거든요. 뭐냐? 이 주소만 넣으면 빌라나 오피스텔의 시세가 막 한눈에 나온다. 그래가지고 이 시세를 내가 파악하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전세 사기도 막 일어나는 케이스도 많은데 이걸 한눈에 내가 파악할 수 있다면은 시세보다 좀 낮게 전세를 들어가면 되니까 안전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게 실제로 막 그 기사들도 막 나왔는데 전국의 아파트 빌라 시세를 막 다 넣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돌려봤습니다. 근데 이게 그 캡처가 안 돼요. 보안 프로그램이 걸려 있어가지고 캡처가 안 돼가지고 이게 국토부에서 제공한 화면을 보여드리면 얼추 비슷합니다.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뭐냐? 이 매매 시세가 2.53억에서 3.65억 원 사이입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. 이게 시세가 얼마라는 겁니까? 그러니까 이게 2.53억에서 3.65억 원 사이가 시세입니다라고 하면 이게 시세입니까? 이건 시세가 아니잖아요. 너무 범위가 넓잖아. 이 시세라는 거는 이 물결 표시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. 근데 2억 5천에서 2억 6천 사이 뭐 이거면 뭐 모르겠는데 3억 6천 막 이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막 돌려보면은 막 5억에서 6억 막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뭐 빌라 같은 거 넣어보면은 2억 1천에서 2억 8천 막 이렇게 나와요. 그러면은 시세 차이가 거의 뭐 30% 40% 나는데 그러면 이게 시세라고 볼 수는 없겠죠.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는 뭐 대략적으로 뭐 추측을 해보면은 인근에 이제 실거래가들이 뜰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이제 면적과 연식과 이제 실거래가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대략적으로 우리 거는 연식이 얼마고 면적이 얼마니까 이렇게 대충 곱하기 더하기 빼기 나누기 하면은 우리 게 나오는데 이걸 그대로 말하면은 정확도가 좀 떨어지니까 이게 범위로 2.5억에서 3.6억 정도 사이입니다. 라는 거예요.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유의미한 데이터는 아닌 거죠. 그런데 이제 이게 현실과 기준이 좀 동떨어지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는 시세가 뭐 4억이 넘어가기도 하는데 뭐 이게 아마 뭐 공시지가를 따진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실거래가 된 게 내 아파트랑 내 빌라랑 시세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아마 넣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의 시세가 뭐 4억이어도 뭐 실제 뭐 이 앱에서는 뭐 2.8억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이게 큰 의미는 없는데 이 정도도 어딥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. 그러면 이게 제로보다는 낫죠. 당연히. 안 알려주는 것보다는 좋기 때문에 뭐 할 말은 없는데 이게 뭐 실제 시세가 사실 중요한 거지 이 뭐 대략적인 범위라든지 아니면 뭐 얼추 이 정도예요 라는 거는 뭐 크게 이 전세 사기와는 뭐 아주 관련이 있지는 않으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걸 좀 이해를 해줄 수도 있는 게 이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것들은 이 아파트랑 달리 뭐 KB 시세 같은 것들이 막 있는 것도 아니고요. 그리고 이제 실거래가도 워낙 조건들이 막 다 까다롭게 다르기 때문에 실제 뭐 투자를 하는 분들도 이 시세 조사하는 걸 되게 어렵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특히 이제 경매하는 분들이 이제 빌라나 오피스텔 투자 많이 하는데 이 시세 조사가 안 돼가지고 하다가 포기하는 분들도 많아요. 그래서 시세 조사가 쉬운 아파트 위주로 하는 게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아파트는 구조나 연식이나 내부 상태가 대부분 비슷하죠. 그러니까 이제 시세라는 게 얼추 딱 그 흐름이 정해지는데 이 빌라는 A동 그리고 B동이 또 다르기도 합니다. 연식도 다르기도 하고 뭐 1차 빌라, 2차 빌라 뭐 해가지고 지금 뭐 차수가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빌라랑 내 거랑 연식 차이가 막 5년, 10년 차이가 나기도 하죠.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달라요.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세를 조사하는 게 당연히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앱으로 기계적으로 전국에 있는 것들을 시세를 넣는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없는 것보다는 낫죠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걱정되는 게 이 또 다른 분쟁의 소지를 만들 수가 있는 게 이 앱에서 나오는 시세가 만약에 정부가 앱을 만들었는데 3억이라고 뜬 거예요. 그러면 이게 시세는 또 4억일 수도 있잖아요. 실제로. 그럼 왜 1억이 차이가 나죠라는 거를 가지고 또 분쟁의 소지가 생길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. 아니 이게 지금 정부의 앱을 만든 거는 지금 뭐 2.5억에서 3.5억이라고 하면은 3.5억 안에서 파셔야죠. 왜 4억을 받으세요?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그게 아니라 시세가 이 정도예요. 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이거 가지고 또 이제 싸우고 있는 거지. 분명히 그런 사람들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거기다가 이걸 제가 실제로 좀 써보니까 좀 답답한 게 많아요. 그러니까 이게
돈을 많이 들여서 좀 해서는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정부가 만든 거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건지 이게 아무래도 민간 기업에서 만드는 건 아니니까 뭐 어쩔 수 없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니 그래도 이게 세금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만드는 게 맞나 싶은 게 써보시면 압니다. 기본적으로 이게 인증서를 가지고 뭐 등록도 하지만 그 인증 단계가 막 계속 있어요. 그래서 계속 문자로 인증을 하거나 뭐 패스로 인증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금융 인증서, 공동 인증서 같은 걸 가지고 막 계속 인증을 해야 됩니다. 인증할 때마다 계속 뭔가를 입력해야 돼. 그래가지고 이걸 한번 하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거기다가 이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인증을 받은 그 인증서 기반의 개인정보가 이제 막 공유가 되는 걸 거 아닙니까? 그러다 보니까 요게 기본적으로 저는 네이버를 가지고 했는데 네이버 인증서가 있어가지고 그나마 편했는데 네이버 인증서를 받든지 뭐 카카오 인증서를 받든지 뭐 공동 인증서를 받든지 핸드폰에 막 집어넣어야 됩니다. 집어넣고 하는데 이걸 아무래도 임대인분들은 이제 노인층이 많거든요. 그럼 이런 노인분들이 이런 거를 과연 할 수가 있을지 이게 솔직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뭐 출처가 안심전세 2.0 본인 인증하다가 속 터진다라는 기사인데 실제로도 해보시면은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. 이게 데이터가 정확한 것도 아닌데 할래니까 인증을 엄청 해야 돼. 근데 할 때마다 뭐가 막혀. 그리고 중간에 그 결제 기능도 있거든요. 결제를 또 인증해야 돼. 결제 방법을 또 인증하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또 뭐 계좌를 연동시켜야 되는데 계좌 연동하면 또 통장에 막 1원이 들어오고 그럼 그 1원 들어온 거를 뒤에 네 글자를 막 쳐야 돼. 막 이런 것들이 막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? 라고 생각하면은 이거 그 키오스크, 맥도날드 키오스크의 한 20배 난이도일 것 같은데 아마 못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. 거기다가 또 이런 것도 있어요. 안심진단 결과라는 게 뜨는데 이게 사실 아무 근거 없는 데이터 통계 수치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거 가지고도 분명히 나중에 싸움 날 것 같아요. 뭐냐면 전세 보증금을 1억 원 이하에서 전세 계약하라고 권유를 한다는 게 나와요. 그래서 아니 이게 뭐지? 라고 생각이 됐어요. 뭐냐? 우선 기본적으로 매매 시세가 이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. 매매 시세가 부정확한데 이 매매 시세에다가 경매 낙찰 예상 금액을 뭘로 하냐면 낙찰가율을 곱해요. 근데 이 경매 낙찰가율이라는 건 진짜 이 허무맹랑한 데이터거든요. 이거 실제 경매해 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이 동네에서 감정가 대비 낙찰가가 대략 얼마다라는 게 이 퍼센트인데 이게 우리 집하고 무슨 상관이냐고. 그러니까 옆에 빌라들이 막 낙찰이 됐는데 우리 집은 아파트면 우리 집도 경매 낙찰가율에 맞춰가지고 팔아야 되는 건가? 그런 건 아니거든요. 거기다가 이 전세가율도 나와요. 그러니까 이 동네의 전세가가 대략 뭐 매매가에 얼마다라는 건데 이 매매가 자체가 이상한데? 그러니까 이 전세가율을 뭘로 구했을까? 이 전세가율이라는 거는 매매분의 전세입니다. 근데 이 전세라는 게 실거래가도 많이 없을 뿐더러 이 매매 시세도 지금 좀 부족한데. 근데 이게 퍼센트죠? 거기다 이것도 퍼센트예요. 그러니까 지금 매매 시세도 부정확한데 거기다가 대충 그 경매 낙찰가를 곱해가지고 0.76억 정도 되니까 대충 전세금을 한 8천만 원 안에 계약을 하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분명히 또 분쟁이 일어날 겁니다. 아니 왜 그 중개사님은 이 집을 전세를 1억 1천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. 이 앱을 깔아봤더니 이거는 1억 이하에 들어가라는데 저 1억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?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. 아니 지금 세대 여기는 전세가 1억 1천이라니까? 아니 그래도 저는 좀 불안한데요. 그러면은 좀 안전하게 안심진단 결과를 따라서 어떻게 이 1억 이하로 갈 수는 없나요? 주인과 협의할 수는 없나요? 뭐 이런 거를 하라는 건지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죠.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라는 건가? 근데 이 들어가지 말라는 거의 기준이 사실은 너무 부정확합니다. 너무 부정확해요. 그래서 이거는 가정을 근거로 한 진단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참고 자료로만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. 물론 이게 좋은 기능들도 있긴 있습니다. 뭐냐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확인하나 제가 임대인의 입장에서 한 번씩 해봤습니다. 그랬더니 뭐냐면 이거예요. 임대인을 인증을 해야 돼.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또 네이버 인증서를 가지고 막 인증을 하면요. 지방세랑 국세 체납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막 봤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나름 데이터를 끌고 와요. 끌고 와가지고 제가 집주인이니까 집주인으로서 이제 인증을 하게 되면은 국세와 지방세 완납 증명 같은 거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제가 완납을 했다, 아니다, 체납을 했다라는 거를 바로 여기서 알려줍니다. 그래가지고 뭘 주냐? 안심 임대인 인증서를 줘요. 그래가지고 뭐냐? 아, 나는 안심해도 되는 임대인입니다라고 인증을 발급해 준다 이거죠.
저도 해보니까 이게 뜨더라고요. 저는 뭐 세금 체납한 게 없으니까. 그리고 뭐 최근 3년간 보증금을 미반환한 그런 케이스도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없으면 당신은 안심할 수 있는 임대인입니다 하면서 인증서를 줍니다. 근데 이게 캡처가 안 돼 또. 캡처가 안 돼가지고 뭘 하냐면 인증 번호를 복사해야 됩니다. 이 인증 번호를 그 임차인한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임차인이 제 이름과 이 인증 번호를 입력하면은 이분이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합니다. 그래서 이 임대인이 이 인증 번호를 또 복사해가지고 보낸다는 얘기는 뭐겠어요? 제가 임차인이면 제가 그 좀 임대인분 상황이 좋은지 아닌지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 이 안심 전세 앱 2.0을 까셔가지고 안심 임대인 인증서를 받으신 다음에 인증 번호를 저희한테 보내주실 수 있나요? 라고 누가 요구를 할 거란 말이죠. 그러면 임대인은 요거를 이제 깔아가지고 이걸 막 설치를 하고 인증을 한 다음에 요 인증서를 받아가지고 바로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요 인증 번호를 받아가지고 또 주면은 임차인이 그걸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는 시스템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동의와 신청이 필수란 말이죠. 그래서 제가 네이버 인증서 가장 뭐 많이 쓰시는 게 네이버니까 이걸 가지고 저도 했는데 추천한다고는 했지만 이거 하다가 화딱지 나서 안 하시는 임대인분들도 엄청 많을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이 임대인에게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청 기능도 있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냐면 임대인 전화번호를 넣으면은 그분한테 뭐가 메시지가 가나 봐요. 제가 거기까지는 안 해봤는데 그러면 그분이 이제 안심 전세 앱에 들어가서 이렇게 인증을 하면 된다는 건데 저는 이거를 실제 현장에서 많이 할지는 좀 의문이고 이거 어떻게 하는지도 사실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가지고 아마 이거는 안 하지 않을까. 그냥 국세, 지방세 완납 증명서 떼주세요 하면 그거 주는 게 속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면 그 국세,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뗄 수는 있지만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또 이제 막 가가지고 막 떼고 뭐 어떻게 떼야 되냐 하면서 아주 그냥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. 뭐 그렇게 생각하면 이 앱이 나은 것 같기도 하긴 한데 실제 실무에서 많이 쓸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.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바로 연결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. 이게 허그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연결해주는 기능들이 있어서 아예 모르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. 그리고 요거는 좀 좋은 게 뭐냐면 위반 건축물, 무허 건축물을 바로 확인을 해줍니다. 그러니까 이게 아마 건축물 대장을 다 연동을 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내가 주소만 입력하면은 바로 최소한 위반 건축물이냐 아니냐. 그리고 무허가냐 아니냐 이거는 확인이 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권리 침해 확인 필요 뭐 이런 게 거의 다 뜨는데 내가 이제 등기부를 떼가지고 안에 이제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결제를 하면은 바로 여기서 판단을 해줍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좋은 부분이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 부동산 어떤 계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무지한 분이라면은 최소한 여기에 있는 걸 가지고만 보더라도 어쨌든 전세 사기 피해를 조금 막을 수는 있으니까 아예 뭐 쓸모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등기부 등본도 바로 거기서 결제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결제 시스템을 또 인증을 해야 된다는 게 조금 불편한 점은 좀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. 정작 가장 큰 전세 사기 케이스가 있는 거에는 이게 적용이 안 돼요. 뭐냐면 이 전세 사기의 대부분 특히 무슨 뭐 빌라왕이니 건축왕이니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신축에서 그리고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전세 사기라는 게 역전세랑은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분양이 하여간 껴가지고 이제 일어나는 거거든요. 분양이 만약에 매매가 2억밖에 안 하는데 전세를 막 2억 5천에 맞춘다든지 아니면 막 3억에 맞춘다든지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작정하고 하는 전세 사기인데 이런 것들은 가장 피해도 크지만 가장 많기도 해요. 근데 이거를 이 전세 사기 앱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. 뭐냐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전세를 계약하고 나서 소유자가 바뀌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이 집주인이 괜찮은 사람이에요. 근데 이거를 내가 전세 계약한 뒤로 주인을 바꿔버립니다. 누구로? 뭐 노숙자라거나 신용불량자라거나 이런 분들 명의만 빌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로 아예 바꿔버리면 이게 무용지물인데 그것까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죠. 이 앱으로서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 안심전세 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전세 사기를 피하려면 이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. 기본적으로 정확한 시세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내가 계약을 몇 억짜리를 하는데 그 들어가는 집에 매매가 전세가가 얼마인지는 내 스스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걸 확인을 못한다. 못하면 나는 보증보험을 무조건 가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보증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집인지 그리고 실제로 가입이 됐는지도 꼼꼼히 챙기셔야 됩니다. 이게 대부분
된다고 해서 가입 계약을 해놓고 안 됐다. 근데 그냥 사세요. 뭐 문제 없어요. 아 그래요? 그냥 살까요? 하면서 전세 사기 당하신 분들도 많거든요. 이 보증보험에 뭐 장단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하실 수 있다면 이용을 해야 되겠죠.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집인지도 꼭 확인을 하시고 이 1번과 2번을 잘 모르겠어. 잘 모르겠으면 월세를 사시는 걸 추천합니다. 보증금을 최대한 낮춰가지고 월세로 사시면은 보증금이 웬만하면 그래도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라고 해서 경매당해도 좀 받을 수 있는 돈으로 해당이 되고 그리고 정 안 되면 내가 월세를 안 내면서 보증금을 까먹고 그냥 나오셔도 되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면 월세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한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1, 2, 3번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앱 가지고는 다 해결되는 거는 아니다. 그래서 뭐 결론은 뭐 없는 것보다는 낫다. 그리고 뭐 아예 무용지물은 아니다. 그렇지만 이것만 믿을 수는 없다. 그리고 이걸로 전세 사기를 피하는 케이스는 뭐 한 5% 이하 정도의 느낌이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이어서 뭐 엄청 도움되진 않는다. 그렇지만 뭐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겠습니다.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대신에 이 앱 때문에 또 이제 실무에서는 또 많이들 또 싸우고 다툼도 있지 않을까. 그런 부분도 좀 걱정이 좀 되네요. 아무쪼록 뭐 중개사 분들과 임대인, 임차인 분들이 잘 합의들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이 앱에 나오는 시세와 뭐 안심 진단 데이터 이게 정확도가 높지 않다. 꼭 그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